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협찬 리뷰인데요. 저희 카톡방 멤버이신 구독자분께서 요거 50아포랑 90아포 렌즈를 빌려주셨어요. 특히 요거 50아포는 라이카 M 마운트의 자존심 같은 렌즈로 가격이 무려 1000만원이 넘는데 이게 정말 뛰어난 렌즈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요거 3호크론 현행 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세 가지 렌즈의 MTF 50 점수를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최근 출시된 뭐 소니라든지 그런 일제 카메라들의 렌즈들과 화질 비교가 가능하겠죠. 구독자분께서 한번 써보라고 요거 M10R까지 대여해주시긴 했는데 일단 테스트의 일관성을 위해서 알파1에 어댑터를 달아서 촬영을 해봤어요. 즉 오늘 점수는 모두 5000만 화소의 알파1으로 촬영한 이미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MF 특성상 정확하게 초점 맞추는 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테스트는 각각 모두 3번 이상 테스트를 진행을 해가지고 그 정확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건 순간이지만 저 진짜 땀 줄줄 흘리면서 고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자, 일단 가장 먼저 50mm 아포 렌즈입니다. 명성이 자자한 만큼 해상력은 실제로 어떨지 최신 나온 렌즈들이랑 비교해서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 일단 최대 개방에서 중앙부랑 주변부를 보면 둘 다 굉장히 준수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 생각보다는 훨씬 점수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렌즈 사이즈를 보시면요, 요게 50금이고 요게 50아포예요. 게다가 이 출시 연도도 50아포는 2013년으로 나름 연식이 좀 되었죠. 라이카는 렌즈가 너무 커지면은 뷰파인더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렌즈를 작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모터가 없어도 된다는 이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크기가 작으면서도 고화질을 달성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훨씬 형편없는 점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뭐 충분히 5000만 화소, 고화소 대응도 가능한 뭐 그 정도 레벨이라고 봅니다. 일단 중앙부 4000점 넘긴 것도 상당히 괜찮고요. 주변부에서 무려 3000점을 넘겼다는 게 정말 고무적입니다. 다시는 50아포를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돈값은 하는 렌즈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리개 2.8로 한 스탑 더 조이면은 좀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중앙부는 해상력이 더 올라와서 당연하지만 거의 6000점을 이제 근접을 했어요. 이 정도면 이제 만점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우수한 해상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촬영된 이 웨지 부분을 봐도 굉장히 선명한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반면에 이 주변부는 살짝 점수가 떨어져가지고 3000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스탑 더 조이면은 이런 증상이 더 심해져가지고 중앙부는 무려 6600점이에요. 아, 중앙부 진짜 훌륭합니다. 정말 그 뛰어난 화질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주변부는 살짝 점수가 더 떨어져가지고 2200점 정도 나왔어요. 조리개를 조이는데 왜 해상력이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어떤 중앙부만 놓고 보면은 이 50아포의 명성이 그릇된 것이 아니다. 괜히 그 라이카 M 최고의 렌즈라고 손꼽히는 게 아니다. 괜히 1000만원 넘어가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이게 4.0이 중앙부는 피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한 스탑 더 조이면은 5.6에서는 중앙부는 5800점, 주변부는 똑같이 2200점 정도인데 5000점 넘어가면 제가 만점이라고 하는 게 4000점만 넘어가도 솔직히 육안으로 거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는 계속해서 우수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주변부는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아쉬운 뭐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조리개 8.0인데 중앙부는 소폭 하락을 해가지고 4900점이지만은 4000점 넘어가면 육안으로 구별 안 된다고 했죠. 지금 실제 이미지로는 훌륭한 그 정도 화질을 보여주고 있고 주변부도 많이 올라와서 3000점을 돌파를 했어요. 3000점 넘어가면은 괜찮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리개 8.0에서 약간 균형이 잡혀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망의 조리개 F11 중앙부는 4200점, 주변부는 3600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피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저는 이 렌즈의 중앙부, 주변부 종합적으로 실질적인 실용적인 그 피크는 F11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4000점 넘어가면은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좋아지는데 F11이 되어서야 비로소 중앙부랑 주변부 둘 다 공이 4000점에 접근을 하면서 균형도 맞으면서도 실용적인 어떤 그 최고의 정점을 이루었기 때문에 중앙부만 필요한 사진이라면은 F4가 그 가장 메인 피크 지점이겠지만은 주변부까지 모두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F11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F16인데 16도 회줄이 오긴 하지만 뭐 나쁘지는 않아요. 16도 나쁘지는 않은 수준. 자, 그래서 한눈에 보시면은 이게 조리개 F 스톱이고 그 다음에 센터, 코너, 그러니까 중앙부, 주변부 점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눈에 보시면은 이 중앙부 같은 경우에는 F4에서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주변부는 재밌게도 이 정점이 오는 4에서 가장 점수가 낮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면 쭉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는 기묘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제가 몇 차례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약간의 그 수치 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추세를 보여주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조이면은 주변부가 더 떨어지는 이상한 증상을 보이는데 이거는 저한테 그 렌즈를 빌려주신 구독자분의 렌즈 개체 특성인지 아니면은 50아포 자체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4000점 라인이 중요한데 물론 제가 임의적으로 그어놓은 라인이긴 하지만은 제가 지금 영상은 몇 개 올리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렌즈를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딱 봤을 때 4000점 넘어가면은 솔직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미지에서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잘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F2에서 11까지 최대 개방에서 10일까지 모두 다 준수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부는. 주변부 같은 경우에는 3000점을 넘으면은 좀 훌륭하다는 느낌이 들고 3000점 밑으로 내려가면은 약간 그냥 보통 2000점이 무너지면 확실히 많이 아쉬워요. 근데 그 전까지는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통이거나 좋은 정도로 오락가락 하고 있는 도중인데 중앙부, 주변부 골고루 봤을 때는 F11이 피크인 것 같고 만약에 인물 사진처럼 그 중앙부에 그 피사체를 배치해서 주변부를 날린다라고 보면은 F4가 이제 피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렌즈는 주변부도 사실 여기서 꽤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최대 개방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피크라고 했던 11과 비교해서 이 최대 개방도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눈을 보시기에도 요 F2랑 요 11이 뭐 그래프상으로 이 수치상으로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F2도 충분히 피크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개방도 좋고 피사체랑 배경 모두 선명하게 나와야 된다고 하면은 아니면은 뭐 풍경을 찍는다 그러면은 F11 추천해 드리고요. 그것도 저도 아니고 그 중앙부에 있는 어떤 물체를 촬영해서 뭐 크롭을 한다든가 아무튼 그 중앙부가 굉장히 그 선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F4로 촬영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상당히 재밌네요. 저는 이 정도 점수가 나오지 않고 형편 없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점수가 이 4000점을 넘게 나와서 상당히 안심을 하면서 본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90아포. 얘는 어떨까? 얘는 연식이 좀 됐죠? 렌즈 구성도 5군 5매로 상당히 약간 올드한 편인데 일단 중앙부랑 주변부 모두 보자면은 중앙부는 이제 3900점으로 상당히 샤프합니다. 훌륭해요. 그런데 주변부는 형편없네요. 역시 얼마 전에 출시된 75mm 녹티 렌즈를 제외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망원 렌즈 왕자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M마운트에서 그런 렌즈인데 아무래도 이게 98년도에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98년도면 그게 언제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주변부가 500점도 안 나오는 상당히 형편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흐릿하죠.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는 게 보시면은 저 웨지 부분 끝단을 보시면은 25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저게 엄청나게 세밀한 부분인데 화질이 안 좋으면 저게 뭉개지거든요. 샤프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주파수를 분리는 해내고 있다. 분해 자체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필름이 메인이던 그 출시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렌즈 성능이 나쁘다고 평가절하하긴 좀 그래요. 다만 이제 디지털 시대에 지금 평가하기에는 좋은 평가 해주긴 좀 그렇긴 하죠. 자, 다음 2.8로 조이면은 중앙부는 좀 더 올라오고요. 샤프하죠. 근데 주변부는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냥 그래요. 다음에 4.0으로 조이면은 중앙부는 되려 떨어져가지고 4000점 겨우 넘겨요. 그 다음에 주변부에서는 상당히 많이 선명해지죠. 1500점 정도로 이제 그 보통 수준의 화질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6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는 여전히 4000점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훌륭하죠. 그리고 주변부가 꽤나 많이 올라왔어요. 약간은 그 색수자 같은 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해상력 자체만 놓고 보면은 3000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3000점 넘으면은 준수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실제로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에도 꽤나 샤프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F8로 조이면은 이제 중앙부도 4300점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요. 주변부도 거의 4000점 접근을 해가지고 중앙부, 주변부 둘 다 매우 선명한 피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통적으로 F8은 이제 가장 화질이 좋은 피크인 지점인데 이 렌즈는 올드 렌즈에 속하는 만큼 그런
전통적인 그 특성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그런 거를 고스란히 전형적으로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11에서는 회전이 오기 때문에 중앙부, 주변부 모두 F8에서 소폭 점수가 떨어진 뭐 그 정도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래도 중앙부는 괜찮고 주변부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F16에서는 회전이 조금 더 심해져서 중앙부도 3천선이 무너지고 주변부도 피크 구간에 비교해보면 많이 좀 흐릿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한눈에 보자면은 여기가 중앙부, 주변부 점수예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주변부는 이 초창기가 엄청 이 최대 개방이랑 2.8은 형편없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도 뭐 조금 아쉬운 수준인데 5.6부터 괜찮아져가지고 조이면 조일수록 쫙 올라가서 8에서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형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주변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중앙부는 굉장히 저는 우수하다고 높게 평가해 주고 싶어요. 이 렌즈 출시 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인데 그때 이제 필름 시절이잖아요. 필름 시절은 지금처럼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4천 선을 넘어가면은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이미지를 굉장히 쉽게 확대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의 감각인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루페로 보든가 아니면은 대형 인화를 하든가 하지 않으면은 필름을 크게 볼 수가 없으니까 제 뭐 생각이지만 아마 뭐 3000이나 2000만 돼도 굉장히 선명해 보이지 않았을까. 체감이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4000 이 라인에서 놀고 있다는 게 이 렌즈가 화질이 굉장히 그 우수한 렌즈라는 거는 그 당시 기준으로 98년도 기준으로는 정말 우수한 렌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 개방에서도 꿀리지 않는 좋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관점에서 보자면은 좋은 렌즈긴 한데 사실 이 정도만 보여줘도 굉장히 멋진 렌즈예요. 현행 디지털 렌즈가 이 정도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절대 나쁜 렌즈는 아닌데 다만 이제 그 주변부가 너무 부족하니까 요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환상을 가질 거는 없지 않나. 그러나 98년도 요때 2002년 월드컵 하기 그 4년 전이에요. 4년 전. 전 국민이 히딩크라는 존재를 모를 시절이니까 뭐 그때를 비교해 보면은 정말 좋은 렌즈죠. 예. 그 정도 평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소 초점거리 70m로 촬영을 해보니까요 화면에 이 차트가 가득 차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낙담을 했어요. 그 최근에 나오는 3호 아포는 이제 최소 초점거리가 30cm 정도로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촬영이 되는데 얘는 70cm라서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정확한 테스트는 못 되겠지만 그래도 그냥 지나치게 아쉬우니까 그냥 작게 촬영을 해서 중앙부 촬영할 때는 가운데 놓고 촬영을 하고 주변부 촬영할 때는 옆에다 놓고 촬영을 해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더더욱 아니에요. 이래서 굉장한 오류가 있지만 이렇게 테스트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냥 하는 김에 보여드리자면은 중앙부는 3888점 4000점 근접해 있고요. 주변부는 상당히 안 좋아요. 한 500점 정도. 아까 90아포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쉬운 건 이 렌즈는 90아포랑 다르게 나온 지가 몇 년 안 된 나름 그 막내 계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부가 너무 흐릿하지 않나. 많이 아쉽더라고요. 다음에 한 스탑 조이면은 일단 중앙부는 합격입니다. 4000점 넘어갔으니까 전 합격점을 주고 싶고 주변부는 아직도 별로 좋진 않아요. 이 렌즈 가지고 풍경 사진을 촬영한다. 35mm니까 풍경 사진 촬영할 일이 종종 있겠죠? 이런 때는 무조건 그 조리개를 조여야 될 것 같습니다. 4.0으로 조이면은 중앙부는 여전히 뭐 샤프하고요. 훌륭해요. 이 정도면 진짜. 그리고 주변부도 1000점은 올라오는데 육안으로 보기에 아직은 많이 아쉽네요. 다만 이 점수는 그냥 재미삼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차트를 이렇게 정식적인 사이즈로 풀로 채워서 촬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점수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저 이미지 상이 저렇게 촬영이 된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5.6부터는 이제 슬슬 주변부도 화질이 많이 올라와서 주파수가 완벽하게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선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은 3호크론 현행의 그 피크라고 할 수 있는 조리개 8.0, 8.0에서 중앙 부분은 제가 차트를 작게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4,500점이나 나왔어요. 진짜 훌륭하고 주변부도 3,000점이 넘었으니까 실제로 만약에 좀 더 접근해서 촬영할 수 있었다고 치면은 좀 더 그 훌륭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000점, 3,000점 이 정도 조합이면요 웬만한 촬영은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중앙부랑 주변부 둘 다 골고루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 촬영이면은 이 렌즈도 조리개 8.0으로 촬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조리개 11, 11에서는 중앙부는 살짝 내려오고 주변부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회전이 오고
부분은 있지만은 조리개 F8과 거의 유사한 좋은 수준의 화질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조리개 F16에서는 중앙부, 주변부 둘 다 한 1000점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것도 이제 한눈에 보시자면은 거의 그 90 아포랑 비슷한 형태의 화질을 보여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복사를 해놓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사한 이 흐름을 보여주는데, 다만 8에서 10일 넘어갈 때 주변부가 굉장히 유지가 잘 되고 중앙부도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은 육안으로 구별되지 않는 수준. 그래서 피크가 요 두 개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중앙부 자체는 제가 차트를 작게 촬영했으니까 실제 더 접근해서 촬영할 수 있었다면은 이거보단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4000인점 이상에서 놀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리개 11까지도 굉장히 우수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주변부가 많이 아쉬워서 좋은 평가를 해주기는 조금 민망스해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자 하고요. 사실 이거 외에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라이카 렌즈를 빌려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기회가 되는 대로 만나서 렌즈 수령하고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특정 장비 산다고 돈도 좀 쓰고 이거 차트 촬영하는 거는 진짜 핵노잼에 꽤나 중노동인데, 이렇게 구독자분들과 소통할 기회도 생기고 수치적으로 테스트를 수행하고 나니까 마치고 나면 또 뿌듯한 맛은 있네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 호기심을 해결하고 또 가지고 계신 렌즈의 최대 해상력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